최근 국장 참 뜨겁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정말 엄청납니다. 기록적인 급등을 보이고 있죠. 그에 힘입어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이제 너도 나도 반도체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은 말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건 반도체지. 앞으로 10년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먹여 살릴 거야 라며 장밋빛 미래를 노래합니다. 지금 대중들의 눈에 비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무적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언론과 커뮤니티는 삼성전자를 오만전자라고 하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HBM 시장을 경쟁사에게 뺏겼으니 삼성의 미래는 끝났다. 파운드리는 TSMC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평택 공장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은 텅 빈 평택 공단을 찍어오며 위기론을 증폭시켰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역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런 분위기에서 불과 20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걸까요?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그때도 지금도 삼성만의 기술력을 가졌고,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바뀐 건 기업이 아니라 오직 대중의 눈과 가격표였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대로인데 가격표에 찍힌 숫자 하나에 우리의 뇌는 이 기업은 망했다 해서 이 기업은 위대하다로 180도 바뀝니다. 대중은 자산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대중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이 본능을 따르는 건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대중은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스스로 계산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목소리에, 뉴스 헤드라인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이 126K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고점을 찍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나는 나 빼고 다 부자가 된다는 공포, 또 하나는 지금 사기엔 너무 늦었다는 박탈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트코인 좋은 거 알지? 근데 너희는 쌀 때 샀잖아. 지금 이 가격에 어떻게 사?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자기가 선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겁한 변명을 할 뿐이죠. 하지만 그들이 말한 그 싼 가격이 오면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비트코인을 사들일까요?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70K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시장에 피바람이 불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싼 가격에 산 사람들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180도 입장이 바뀝니다.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왜 사냐? 비트코인 맥시들 다 망했다 라며 조롱하기 바쁩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드디어 내가 사지 않은 이유가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대중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사길 잘했다는 심리적 위안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가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좋은 가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싸면 비싸서 못 사고 싸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역사적으로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은 모두 공포를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아마존의 주가는 90% 넘게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제프 베조스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아마존의 물류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력을 이해했던 극소수의 투자자들은 그 폭락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가격이 폭락할 때도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채굴자들은 장비를 늘리고 개발자들은 코드를 개선하며 기관들은 소리 없이 수탁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이라는 파도는 거세게 몰아쳤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댐의 기초공사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싼 가격은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끔찍한 폭락과 지루한 횡보를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비트맥시들이
왜 가격이 떨어질 때 더 차분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법정 화폐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 노동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 가장 단단한 디지털 저장 매체로 자산을 옮겨두는 것입니다. 이 철학에 있는 사람에게 폭락은 더 많은 자산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골든타임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고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괴짜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하는 제도권 자산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폭발했고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연산 능력은 이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5만 전자니 20만 전자니 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를 지배할 핵심 자원을 누가 독점하고 있는가입니다. 잠깐, 그런데 왜 3전을 안 샀냐고요? 그건 비트코인이 더 좋으니까요. 시장은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돈을 빼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아줍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흔들릴 때, 대중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조용히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5년 뒤, 10년 뒤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가격표가 바뀔 때마다 감정이 춤추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격 너머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투자했던 수많은 종목과 자산들 중에 그 본질과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린 결정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대중이 몰려가니까 나만 뒤처질까봐 무서워서, 혹은 언론에서 연일 장밋빛 미래를 쏟아내니까, 아니면 그저 무섭게 치솟는 가격표에 홀려 내 소중한 돈을 던져넣지는 않으셨나요? 가격이 오를 때 흥분해서 사고 떨어질 때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던 그 반복되는 굴레, 그건 투자가 아니라 가격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닌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왜 이 시대에 탄생했는지, 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이 디지털 코드에 열광하기 시작했는지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철학적 방패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깊은 이해의 끝에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남들이 가격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기회를 쓰레기통에 던질 때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산을 이 단단한 미래의 그릇으로 옮겨보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 자산을 얼마나 단단한 곳에 보관하고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가 깨지고 7만 8천 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은 곡소리를 내고 반비트 맥시들은 조롱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공포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보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재앙인 이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X에 등장한 밈이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은 비트코이너들의 합성 사진입니다. 비트코인에 가진 현금을 다 넣었으니 이제 맥도날드 가서 시급 벌어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입니다. 거봐라, 결국 도박 아니었냐, 저러다 더 떨어지면 어쩔 거냐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전 126K를 돌파하며 상승하더니 몇 달 만에 78K까지 떨어지니 그 숫자의 변동폭에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그저 변동성 심한 디지털 복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왜 비트 맥시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비트코인을 단 0.001개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말을 할까요? 단순히 언젠가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알바를 해서라도 조금의 지분이라도 더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78,000달러라는 가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저 법정화폐라는 종이돈의 가치로 비트코인을 환산한 수치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그 자체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비트코인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에서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거래가 기록됩니다. 이 거대한 분산형 슈퍼컴퓨터는 단 한 번의 해킹도 허용하지 않은 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안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여전히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쟁이 일어나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이 하락장에서도 덤덤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소유한 2100만 분의 N이라는 지분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소음이고 네트워크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호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비트코인 익절 타이밍을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2026년 슈퍼사이클이 오면? 아니면 여름 휴가 전에 왕창 팔아서 비즈니스 탈 계획을 짜고 계셨나요? 아니면 3월에 부동산 잔금 칠 돈을 넣어서 그 전에 익절하려고 하셨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트코인 익절 타이밍을 재고 계셨다면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게임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을 더 많은 법정화폐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것,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있는 돈을 비트코인에 넣어두고 반드시 그 시점에 익절을 계획하셨다면 완전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비트코이너 분들의 시계열은 훨씬 깁니다. 그들은 1년 뒤, 2년 뒤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5년, 10년, 20년 뒤의 화폐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비트코이너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매도를 고민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쥐어짜서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삽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 영원히 보유해야 하는 일종의 디지털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항상 더 효율적이고 희소한 가치 저장 수단을 찾아 이동해 왔습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그리고 이제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말이죠. 정말 지루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은 훌륭한 자산이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무겁고 옮기기 힘들며 순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서 꾸준히 공급량이 늘어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텅스텐을 섞은 금이 유통되면서 진품 여부에 대한 판단마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10분 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위조가 불가능하며 2100만 개라는 상한선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이 80K 밑으로 하락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자산을 집중시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0K, 60K 아래로 꼬라박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차트에 찍힌 음봉 캔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개수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그 물량을 받아내는 사람이 미래 시장의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비트코이너들이 맥도날드 알바를 해서라도 개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비트코인 0.01개를 늘리는 것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절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단기적인 사이클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도서들을 다시 읽고 이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신의 노동 가치가 녹아내리는 시대에 유일하게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보존해 줄 수 있는 노화의 방주가 무엇인지 직시하십시오.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화된 권력으로부터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되찾아오는 철학적 도구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자산입니다. 78,000달러라는 숫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돈 룩업을 보셨나요? 해성 충돌로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정치와 가십에만 매몰된 세상을 비꼰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붕괴와 영화 속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과학자들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 혜성을 발견하고는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절규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비웃죠. 정치인들은 당장 내일의 지지율을 계산하느라 바쁘고 대중은 SNS의 자극적인 가십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혜성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워져 하늘의 절반을 가리는 그 순간까지도 권력자들은 외칩니다. Don't look up. 놀랍게도 이 블랙 코미디는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붕괴와 소름돋게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통제불능의 부채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혜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아래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 이번 달의 이자, 그리고 정부가 약속하는 가짜 안도감에 눈을 고정한 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종이돈이라는 신화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스템이 제공하는 마약 같은 안락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대중이 해성 충돌이라는 인류 멸망의 위기보다 유명 가수의 결별 소식에 더 열광하듯 현대인들도 본질적인 화폐 가치의 파괴보다 당장 내 집값이 몇 % 올랐는지에만 집중합니다. 오늘날 언론과 전문가는 말합니다. 경기는 회복세에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면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뉴스들은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 속 제인이 올린 대통령이 외치던 돈 룩업이라는 구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가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찍어냅니다. 그 돈이 시장에 풀리면 화폐의 희소성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녹아내리는 얼음이 됩니다. 그런데도 대중은 내 월급만 안 오른다며 아래만 쳐다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적 도둑질이 구조적 결함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말이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중이 광신도라고 부르는 그들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붕괴하는 행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설계된 유일한 디지털 구조선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치 저장 수단은 늘 희소성에 기반해 왔습니다. 금이 수천 년간 가치를 보존한 이유는 인간이 연금술로 금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법정 화폐는 어떤가요? 중앙은행의 버튼 하나로 수조 달러가 생성됩니다. 희소성이 완전히 거세된 돈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떤 대통령도 어떤 천재 경제학자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희소성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무한한 팽창을 통해 스스로 파괴할 때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는 단단한 암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조롱받으면서도 비트코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내 노동의 가치를 미래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화 돈 룩업의 인물들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비극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혜성을 처음 발견한 대학원생 케이트 디비아스키를 봅시다. 그녀는 방송에 나가 우리는 모두 곧 죽을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중의 조롱과 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격리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바로 케이트입니다. 그들은 10년 전부터 부채 시스템은 붕괴한다, 화폐 가치는 0으로 수렴한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투기꾼 혹은 경제적 파멸론자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케이트가 발견한 혜성의 궤도가 수학적으로 정확했듯 화폐 시스템의 붕괴 역시 수학적인 필연입니다. 반면 제인이 올린 대통령은 어떤가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존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율과 다가올 선거입니다. 혜성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일단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장들의 모습과 완벽히 겹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서고 이자 비용이 국방비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시스템은 견고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더 풀고 부채의 폭탄 돌리기를 다음 세대에게 미룹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당선 이후에나 고민할 문제일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인 IT 재벌 피터 이셔웰입니다. 그는 혜성을 파괴하는 대신 혜성에 박힌 희귀 강물을 채굴하자고 제안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담보로 도박을 거는 것이죠. 영화에서의 결과는 어땠나요? 구조선은 폭발했고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현재 금융계에도 이런 피터 이셔웰들이 넘쳐납니다. 부채는 부채로 갚으면 된다. 현대화폐 이론으로 무한정 돈을 찍어도 경제는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금융공학으로 위기를 기회로 포장하지만 결국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확실한 구조선을 두고도 자신들만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가짜 구조선을 만들어 대중을 다시 한번 통제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그리는 미래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예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화폐와 국가의 분리 시대입니다. 과거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면서 인류가 근대화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듯이 이제 화폐가 정치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은 국가의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 전쟁을 치르고 선심성 복지를 남발하며 그 비용을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기에 국가는 정직한 세금만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의 변화가 아니라 문명의 규칙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2026년 현재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피터 이셔웰의 가짜 구조선이 아니라 진짜 작동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돈 룩업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혜성에 충돌하기 직전 주인공들은 모여앉아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는 정말 모든 걸 가졌어, 안 그래?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미래 세대의 부를 미리 끌어다 쓴 부채의 성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폐의 종말은 공포스러운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가리키는 저 하늘의 혜성은 파멸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짓된 시스템에서 깨어나 진정한 가치의 본질을 마주하라는 마지막 경고이자 신호입니다. 대중이 돈 룩업을 외칠 때 여러분은 용기 내어 고개를 드셔야 합니다. 진실은 때로 차갑고 불편하지만 오직 진실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그 종이돈이 정말 돈인지 아니면 숫자가 적힌 종이일 뿐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해성은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